저는 뭐 올해 주가 전망하면서 뭐 한 4월까지는 조금 지루한 조정일 것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4월까지. 예. 네. 예, 그리고 한 8월까지 좀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뭐 미 대선 앞두고 뭐 9월, 10월에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승 국면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가가 예, 좀 명목 GDP에서 저평가됐고요. M2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됐고, 예, 그 다음에 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제가 주가를 평가하는데 그게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6이나 되거든요. 2022년 4월에는요, 그게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40%나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때 3,300 갔을 때 제가 그걸 보고 2,20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에 또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일평균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거에서도 저평가됐습니다. 예. 한국 경제가 수출에 워낙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평균 수출 그 지표가 되게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거군요. 그럼 교수님, 저기 좀 구체적으로 좀 봐서요. 이제 4월까지는 지루한 조정,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텐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한때 이게 되게 잘 나갔던, 그동안 되게 잘 나갔던 뭐 여러 주식들, 예를 들어 뭐 현대차라든가요. 요즘 다들 패널들 오시면은 다들 SK 하이닉스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세요. 뭐 또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이런 것들. 이제 뭐 특정한 종목을 추천은 해주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국민들이 상당수가 관심 있어하는 이들 주식들의 뭐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세요. 뭐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어떤 것들 있습니까? 현대차 작년에도 돈 많이 벌었고 올해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네. 예, 작년에 그 자동차 수출 비중이 그동안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안팎이었는데요. 작년에 11%까지 올라버렸거든요. 반도체가 워낙 또 안 좋다 보니까 그 현대차가 과거보다 가격이 비싼 차 이런 걸 팔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인도 같은데 제가 좀 몇 년 전에 인도 같은데 가보면 거의 다 일본 차였어요. 네. 지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시아 시장에 현대차가 많이 진출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리스크인데요. 예, 저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때문에 혜택을 보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 인플레 오니까 일본 물가가 오르니까 디플레에서 탈피하죠. 네. 그래서 일본 주가가 많이 오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기차로 가거든요. 네. 전기차는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 싸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거라는 겁니다. 네. 예, 저는 현대차가 중국 전기차하고 어떻게 경쟁해야 되느냐. 예, 그걸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거기에 경쟁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문제인데요. 그런 리스크 좀 생각해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 저 국민 한 600만 명 정도가 삼성전자, 저도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데. 박 기자도 삼성 주식 있지 않으세요? 최근에 팔았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왜 팔았어? 근데 제가 주가를 보니까요. 이 기업이익이 특히 그 반도체 업종이 1년 정도 선행해 버려요. 네. 작년에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한 44%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 애널리스트 추정한 거 보니까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30조에서 뭐 35조 추정 수치들이 다양한데요. 6조 6천억에서 30조를 넘어설 거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에 44%. 선 반영이 됐군요. SK 하이닉스는 거의 2배 올라버렸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르기 위해서는 내년 이익이라는 거죠. 과연 내년 이익이 그렇게 많이 증가할 것인가. 네, 그래서 계속 저 애널리스트 데이터 얼마나 전망한지 보고 있는데요. 뭐 이것도 내년에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39조, 어떤 애널리스트는 50조. 아마 50조 이익이 난다면은 한 단계 더 할 겁니다. 네, 그런데 39조, 40조 낸다면요. 많이 못 오를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뭐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 네.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작년에 이미 많이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네. 하나만 더요. SK 하이닉스도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나 그 HBM 반도체 이쪽이 워낙 뜨다 보니까
다들 오시는 분들마다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SK 하이닉스 리스크도 좀 있을까요? 뭐 반도체 경기 회복되니까 더 오를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삼성전자처럼 SK 하이닉스도 올해 이익을 작년 주가가 많이 반영해버렸다. 네. 올해 5천원 오르기는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기대 수익률 10% 안팎으로 낮춰야 된다. 그렇군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이게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고요. 이런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 또 국민주라고 불리는 이런 주식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주의해서 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올해는 그러면 자산 배분을 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좀 좋을까요? 예,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지금 현금 및 예금 비중이 47%고요. 네. 채권 비중 3%, 주식 비중 22%예요. 저는 현금 예금 비중 너무 높다는 겁니다. 41% 가감이 줄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안정성을 추구하니까 10년 국채, 30년 국채, 네. 금리 장기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국채 투자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 네. 주저 환원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주가는 시간이 가면 제자리 간다. 예, 저는 젊은 분들한테 멀리 내다보고 주식 좀 계속 늘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